배부르다. 밥 가져다줘서 고마워. 배불리 먹은 거 맞아? 탁자 위의 음식은 안 건드린 거 같은데? 관찰해봤는데 크레이비는 현실에 있는 물건을 만질 수 없었어. 근데 음식 앞에서 머무는 걸 보면 본인은 정말 그걸 먹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자기가 죽은 건 알고 있대?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줘. 모르거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크레이비, 지금 시간 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물론이지. 또 새로운 친구가 왔네? 안녕, 난 크레이비야. 안녕. 크레이비, 넌 어떻게 벽난로의 집에 오게 됐어? 그건 왜? 이유야 다들 똑같잖아. 아렐레키노가 데려왔고 그 후론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벽난로의 집 명단에 네 이름은 없었어. 난 널 본 적도 없고. 명단? 넌 여기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곳의 관리자는 보기만큼 착하지 않아. 명단도 불완전하지. 애초에 명단에 없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그 애들은 가족이 아닌 실험체로 여겨져서 동료 명단에 없는 거야. 처형 명단엔 있을지 몰라도. 정말이야? 그 아를레키노가... 그 말 증명해줄 사람 있어? 펠은 나랑... 너희 이 이름 들어봤어? 아니, 나도. 본인도 친구도 명단에 없더라. 근데 거짓말 같진 않아. 저 나이에 벌써 마술사인 나를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주제를 바꿔볼까? 크레이비, 넌 소원이 뭐야? 소원? 뭐든지 좋아. 만약 오늘이 네 생일이라면 촛불을 불면서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 밖에 나가고 싶단. 햇빛 아래에서 살고 싶어. 그게 다야? 엄청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집은 너희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워. 누구도 살아서 여길 빠져나갈 수 없지. 생각만 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없지. 나한테 계획이 있는데 들어볼래? 난 가장 흔한 마술 트릭인 리넷, 넌 처형 명단을 가져와. 거기에 크레이비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게. 프레미네, 넌 푸아송 마을에 남아서 크레이비가 누굴 만나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봐줘. 우리만 만나지는 않았을 거야. 알겠어. 열심히 해볼게.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벽난로의 집 내부 사정이야. 난 어디 보자. 아버지가 너희는 손님이라고 하셨지? 그럼 아버지 곁에 있어줄래? 너희 아버지의 주의를 끌어달라는 얘기지? 내가 마술새를 하나 줄 테니까 혹시 아버지가 뭔가를 눈치채면 몰래 날려줘. 그럼 나한테 경고가 올 거야. 다만 그건 긴급 상황일 때고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면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저녁에 여기서 보자. 최악의 경우 아버지에게 들키면 그냥 모든 걸 털어놔줘. 손님까지 같이 벌받게 할 순 없어.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너희도 조심해. 일단 여기서 흩어지자. 아버지는 아마 근처 해변에 계실 거야. 순조롭게 풀렸으면 좋겠다. 바람아,
사라져라. 아르레키노! 와, 타르탈리아도 있네! 또 요양하러 스네즈나야에 돌아간 거 아니었어? 왜 아직 폰타인에 있는 거야? 야, 너희구나.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라. 휴, 원시 모태바다를 벗어난 후 한참을 기절해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스네즈나야로 옮겨지고 있지 뭐야. 아니, 폰타인에 아직 볼 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어?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혼자 돌아왔지. 무슨 일이 있는데? 내 스승님 스커크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내가 돌아왔을 땐 이미 떠나셨더라. 묻고 싶은 게 진짜 많았는데 말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를레키노한테 조사를 부탁했어. 폰타인에서 분명 뭔가 단서를 남기셨을 것 같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단서는 찾았어? 유감스럽지만 대부분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벽난로의 집도 그런 존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더군. 결국 스승님은 지금 날 만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겠지.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더 강해지기만 하면. 아휴, 일단 몸부터 회복하라고. 이미 거의 다 나았어. 다 벽난로의 집 덕분이지. 그 엘로라는 꼬마가 만든 수상한 물약을 먹었거든. 마시니까 온몸이 미칠 듯이 아팠는데 그만큼 회복도 엄청 빨라지더라. 이번엔 정말 작별 인사하러 왔어. 무슨 계획에 참여하라고 영감이 사람을 보내왔거든. 한겨울 계획 말인가? 아, 그래, 그거. 아휴, 판탈론에도 있다는데 그 녀석의 일장 연설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가기 싫네. 혹시 여기 더 머물 방법 같은 거 없어? 리니네한테 무술을 가르쳐주는 게 더 재밌단 말이야. 너랑 겨룰 수 있으면 더 좋고. 네가 전력으로 임하는 걸 아직 못 봤단 말이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군. 나도 이어질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만간 이곳을 떠날 거다. 게다가 스네즈나에 남아있는 거상과 고관들이 너를 지명했다는 건 일종의 명예 아닌가. 제발 좀 봐주라. 저 두 녀석. 그래서 벽난로의 집의 손님은 무슨 일로 날 찾아왔지? 아, 저 그게... 맞아! 리니는... 그런가? 자기소개는 이미 했을 텐데. 그렇게 짧은 자기소개가 무슨 소용이야. 적어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좋은 질문인데 사실 나도 궁금했거든. 너희가 모른다는 건 우리의 정보 공작이 훌륭했단 뜻이겠지.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군. 역시 외교관이구만. 질문 공사를 이렇게 쉽게 흘려버리다니. 다른 볼 일이 없다면 이만 실례하지. 집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서 말이야. 잠깐만!
오호, 직접 만나보니까 벽난로의 집 애들은 전부 착하더라. 녀석들을 보면 토냐랑 테우세레가 떠올라. 혹시라도 그 아이들을 배신하면 널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왜 아이들을 배신할 거라 생각하지? 넌 이미 벽난로의 집을 한번 배신했다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 인정할게. 이건 영감이, 그러니까 풀치넬라가 들려준 얘기야. 너 정말로 애들한테 나쁜 짓 한 거야? 내가 뭘 했는지보단 위대하신 풀치넬라께서 날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듣고 싶군. 그러니까 대충 네가 수많은 동료를 없애고 마지막엔 가족까지 건드렸다고 했어? 반응을 보아하니 소문은 가짜인가 보네. 아니, 표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 엄밀히 따지자면 일종의 편견이지. 다만 지금은 해명하지 않겠어. 편견으로 진실을 덮는 건 내게 득이 되거든. 난 폰타인에서 자랐을 뿐이지만 나 자신을 폰타인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말이지. 뭐? 너 폰타인 사람 아니었어? 그럼 그때는 왜 폰타인을 도운 거야? 그 편이 폰타인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의심도 사지 않으니까. 다들 내가 고향을 지키려 한다고 여겼겠지만 사실 난 폰타인 출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원시 모태의 바다는 내게 아무 영향이 없지만 벽난로의 집은 경우가 다르지. 이 정보가 너희의 호기심을 충족해줬으면 좋겠군. 아이들을 위해 폰타인에 남을 정도였다면 배신할 일은 말했을 텐데 그건 내게 득이 된다고. 그나저나 벽난로의 집에서 요양하다가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지. 벽난로의 집에선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면 한판 붙어서 진 쪽이 양보하게 한다며? 그럼 늘 떳떳하게 겨룰 수 있겠네? 그건 최근의 일이야. 과거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 진 쪽은 모든 것을 잃게 되거든. 목숨까지 포함해서 말이지.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바꿔서 천만 다행이네. 지금 분위기는 아주 마음에 들어. 심지어 조금 부럽달까? 이렇게 많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잖아. 가족이 너무 많으면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지. 너도 토니아와 테우세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상상해봐. 테우세르가 풀치넬라의 수염을 뽑아대고 토니아가 머리를 42가지 색으로 염색하는 모습을. 그만. 완전 이해했으니까 거기까지 해. 벌써 시간이 여행자? 페이몬? 그러니까 알겠어. 그리고 이번엔 고마웠어, 아를레키노. 천만에. 신의 심장을 얻는 데에는 네 공도 있었으니 이걸로 서로 빚은 없는 걸로 하지. 그거 좋지. 그럼 난 간다. 다들 다음에 또 보자. 우리도 슬슬 가봐야겠다. 왜? 내가 지금 가주기를 바라는 건가? 아니, 그게... 밤바람이 좋군. 난 남아서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 손님 대접이 부족한 건 양해 바라지. 부디 즐겁게 머물다 가도록 해. 어휴, 겨우 저녁까지 버텼네. 타르탈리아가 시간을 끌어줘서 다행이야. 아를레키노는 눈치 못 챘겠지?
리니 쪽은 어떻게 됐으려나? 우리 슬슬 돌아가 보자. 리니, 뭔가 진전은 있어? 말하자면 긴데 문제가 좀 생겼어. 난 크레이비를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갔어. 근데 그림자를 지나 햇빛으로 들어서는 순간 크레이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림자 가장자리에 서서 조용히 날 바라보고 있더라. 설마 햇빛을 무서워하는 건가? 아니지. 그랬으면 햇빛 아래에서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한번 밀어보면 어때? 그렇지. 아무튼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했어. 그러다 해가 지길래 일단 돌아온 거야. 리넷, 네 쪽은 어때? 명단을 구해왔어. 자. 정말?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걸 언제 다 보냐고? 다 같이 나눠서 보자. 자, 받아. 라프야드 랑 여기 올레르라는 애. 아, 걔랑은 얘기해본 적 있어. 그래서 넌 뭐라? 애인이 있냐고 물었어. 없다더라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나중에 진짜로 누구를 좋아하게... 그렇다는 건 잔혹하지만 벽난로의 집에선 다들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배신이 용납되지 않아. 집을 떠나려면... 없네. 뭐 역시 다른 쪽을 파봐야겠어. 프레미네, 정보는 좀 모았어? 프레미네? 미안.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 이상하다고? 사실 그동안 집에 계속 다툼이 있었잖아. 샤플로랑 필리오도 그렇고. 우리가 물자를 나눠줄 때 만난 애들 말이야? 확실히 성격이 다르긴 하더라. 대화 주제도 다르고. 이유는 간단해. 비록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와서 지식과 무예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여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건 아니거든. 벽난로의 집에 들어온 후 우리에겐 우인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 일반인의 눈에 그건 떳떳한 신분은 아니지. 그래서 성장함에 따라 다른 생각을 품게 된 사람도 있어. 다만 벽난로의 집의 규칙에 얽매여서 쉽게 입을 열지 못할 뿐이야. 샤플로랑 폴츠 쪽 애들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지지해. 우인단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반면 필리오와 낭토이한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지. 이런 갈등은 늘 있어 왔어. 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야. 하지만 상황이 범상치 않아. 아무래도 필리오 쪽 애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 내 추측일 뿐이지만 아무래도... 크레이비가 걔네들을 선동했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 다만 크레이비가 걔네한테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아이들로 실험을 하거나 힘없는 아이를 강제로 전장에 세우는 일 같은 거. 그래서 걔네들이... 꼭 믿진 않아도
크레이비의 얘기가 좋은 구실이 됐을 수는 있지. 결국 다 잠깐만! 대화를 전혀 못 따라가겠어! 아를레키노도 그 얘기를 하던데 한겨울 계획이라는 게 대체 뭐야? 미안. 구체적인 내용은 나도 몰라. 다만 풀시넬라님과 판탈로네님이 함께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아버지께 들었어. 우인단의 이후 움직임과 관련 있는 일이래. 신의 심장을 순조롭게 얻은 덕에 벽난로의 집은 상을 받고 한겨울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더라. 그럼 너희한테는 좋은 일 아니야? 중요하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야. 우리한텐 큰 골칫거리지. 아버지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골치 아파하고 계셔. 합리적인 계획인데다 우리에게 엄청난 경비까지 조달해줬거든.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잃게 될 거야. 이건 일종의 탄압으로도 볼 수 있어. 녀석들은 통제할 수 없는 정보부서의 존재가 불안할 테니까. 우인단도 내부 사정이 엄청 복잡하구나. 근데 그게 너희 집안의 내부 갈등이랑 무슨 상관이야? 외부의 압박은 내부의 분열을 가속하거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크레이비의 일만 해결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상황이... 오빠, 조급해하지 마. 눈앞의 일부터 해결하자. 지금 걔네들한테 가봤자 제대로 된 결과는커녕 역효과만 날 거야. 일단은 크레이비를 내보낼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 리넷, 이번엔 나랑 같이 밖으로 나가자. 프레미네, 넌 필리오 쪽 애들이 허튼 짓 오늘 다들 고생했어. 푹 쉬고 내일 보자. 일찍 잘 있잖아. 평소에 웃을 때도 등골이 약간 오싹한데 화까지 내면 그때는 꼭 날 지켜줘야 해. 너도 그래? 그럼 들키면 우리 여행자 저기 좀 봐.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저쪽이야! 대체 어디 가려는 거지? 들키면 안 되는데. 저기 멈췄다! 크레이비! 쉿, 보는 사람이 없아. 바깥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너희 눈엔 내가 하는... 크레이비! 넌 물론이지. 나를 포함해서 이용 가치가 있을 땐 잠시 남았다가 가치가 없어지면 그게 다... 에이 설마! 그래, 다들
그 사람 어머니?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이름을 텔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 이름이고. 근데 크레이비랑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우리랑 대화하는 게 맞을까? 응. 그래도 우리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직 어려 바람이 부네. 달빛이 아름답지. 이건 비밀인데 스네지나야의 오로라는 난 페리랑. 근데 요즘 페리 안 보이더라. 설마 걔마저... 아니야. 걘 특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 하지만 다툰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지? 으휴, 대체 우리도 돌아가자. 내일 일찍 일어... 다들 모였구나. 그럼 오늘도 계획대로 뭔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사실 어젯밤에 크레이비를 만났거든. 크레이비가 말해줬어. 우리는 수메르에서 도토레를 만난 적이 있어. 그 녀석은 아주 왕래가 없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아버지가 도토레님과 협력하진 않으실 거야. 우린 같은 파벌도 아니고 서로 신뢰하지도 않거든. 그러니 협력할 여지가 없지. 다만 아버지가 막 집행관이 되셨을 때 도토레님이 벽난로의 집에 협력을 제안하셨대. 그때 아버지는 비밀 실험 하나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해. 비밀 실험? 설마 크레이비가 말한 게 바로 그건가? 아마 아닐걸. 비밀 실험이 정확히 뭔진 몰라도 그건 벽난로의 집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거야. 도토레님은 연구 방향만 제시했으니 협력이라고 할 수 없지. 게다가 그 실험은 내용만 비밀이고 참여자에 관한 기록은 모두 온전히 남아있어. 크레이비가 말한 상황과는 달라. 믿어줘. 벽난로의 집은 우인단 소속인 만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규칙과 최소한의 선이 있어. 그럼 안심이야. 솔직히 설마 크레이비가 거짓말을 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를레키노한테 직접 물어보면 좋겠지만 쉽게 알려주진 않겠지? 아버지는 어제 안 돌아오셨어. 리넷, 넌 나를 따라와. 프레미네, 행동을 개시하자. 바람아. 날 찬송하렴. 실험 대상이 하나 늘었군. 질식해라. 이게 바로 진정한 힘이지! 살려줘. 질식해라. 아잇! 핫 바람아 퍼져라. 핫 바람아 퍼져라. 또 만났군. 얼굴이 초췌한 걸 보아하니 좀 고민을 덜면 그나저나 이젠 솔직히 궁금하군. 오늘은 무슨 생각해둔 게 없으면 긴장할 거 없어. 오늘 아이들은 늘
자기가 어른을 속일 수 있는 줄 알지. 하지만 그 정도 속셈이야 안 봐도 뻔해. 일단 더 애쓰게 놔두도록 하지. 난 인내심이 충분하거든. 난 먼저 갈 테니 생각을 정리하고 따라오도록 해. 멜모니아 궁에서 만나는 걸로 하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방금 저 말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저건 대놓고 협박한... 응, 리니가 빨리 일단 멜모니아 궁으로 가자.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빨리 가자. 협상까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여기서 대화를 나눠볼까? 우리 집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기쁘군.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좋은 인간관계는 필수적이지. 아를레키노,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리니와 리넷, 거기에 필리오와 낭태우까지. 제법 많군. 난 배신자는 모두 똑같이 처리해왔어. 예외는 없지. 애들을... 살려달라고 할 셈인가? 아쉽지만 애들한테 정도 없어? 걔들은 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떤 조직이든 감정이 규칙을 넘어서면 빠르게 쇠퇴하지. 하물며 엄격하기로 유명한 벽난로의 집은 오죽할까? 너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손님인 너희는 숙청범이 바뀌라는 것 정도겠군. 리니 일행은 목숨은 건질 거다. 하지만 필리오 낭테우 쪽과 크레이비, 녀석들이 배신하고 도망칠 생각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없어. 비밀을 품고 살아서 여길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이렇게 하지. 손님이 너희를 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어. 그동안 리니 쪽이 크레이비를 사라지게 한다면 증거가 없어지는 셈이니 잘못을 추궁하지 않도록 하지. 하지만 실패하면 나쁜 짓을 한 아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 물론 그리고 이거 또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하도록 해. 마술새 훈련에는 많은 시간이 드는데 죽어버리면 아깝잖아? 이거 어디서 잡은...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지. 이제 난 할 일을 해야겠어. 여기서 보자고 한 건 멜모니아 궁에 볼 일이 있어서야. 너희와는 무관하지만 따라와줬으면 좋겠군. 돌아가서 소식을 알릴 생각은 버리고 말이야. 마침 시간이 됐으니 가볼까? 오랜만에 뵙는군요, 느비에트 씨. 회견 신청이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몰랐습니다. 멜모니아 궁의 일처리 효율은 정말 놀랍군요. 명성이 자자한 외교관이시니 그에 맞게 대우해드려야 마땅하죠. 다만 전 신의 심장을 드릴 때가 저희의 마지막 만남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행자와 페이몬까지 대동하시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군요. 전 곧 폰타인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더군요. 말로 설명하긴 길어서 제안서를 써왔으니 봐주셨으면 합니다. 요청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군요. 물을 음미하는 취미가 있으시다고 하니 물로 비유해보죠. 집은 마치 거대한 호수와 같습니다. 무수한 강줄기가 모여들고 다시 수많은 강줄기로 뻗어나가죠. 전 매일 호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흘러나간 강줄기가 모두 바다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더군요. 대부분의 강줄기는 도중에 말라서 흙 속으로 사라지니까요. 전 그 바다를 보지 못하는 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밭의 관계수가 되거나 컵 속의 감로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여행자, 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아무리 미화한들 혼탁한 물을 맛보고 싶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혼탁했던 물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흙무리를 모두 걸러 가장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거래라고 제안하신 만큼 세부 조건을 논의해 보도록 하죠. 이 제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제 세력은 폰타인에서 차차 철수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폰타인에서 특수임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타르티프 암살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기부금을 횡령한 그 위선자 말씀이십니까? 그 죽음에는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그게 벽난로의 집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군요. 물론 느비에트 씨께서 제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비슷한 문제가 줄어들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빈틈이 없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느비에트 씨. 거래가 성사됐으니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사람을 시켜 스네즈나야의 샘물 2병을 준비했으니 다음에 감상을 들려주시면 좋겠군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부디 약속을 잊지 마시길. 좋습니다.
여행자, 베이몬, 이만 가도록 하지. 어디를 가든 이런 아이! 저기 아를레키노, 아까 느비에트랑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호수랑 강줄기가 어쩌고 하던데 설마 물이랑 관련된 공사 얘기야? 그게 궁금한가? 지금은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으이, 맞아. 리니 쪽은 어떻게 됐으려나? 너 방법을 생각하는 중이지? 힘내! 우와! 이런 괜찮아? 다 내 탓이야. 신문 팔 생각만 하느라 앞을 제대로 못 봤어. 대신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이 신문을 줄게. 에이, 괜찮아.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다 내 탓이야. 집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려고 한꺼번에 왕창 사들였는데 오늘은 신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무슨 얘기 중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실수로 이 친구랑 부딪혔거든요. 전 이만 가볼게요. 잠깐, 저기 배상을 요구하실 거면 제가 현금이 없는데. 신문 세부 부탁하지. 뭐라는 여기 있어. 네, 구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늘 손님처럼 통 큰 분을 만나면 좋을 텐데요. 농담입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일은 신문을 좀 적게 드려야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볼일도 다 봤으니 이제 푸아송 마을로 돌아가지. 신문이 있으니 배에서 지루하진 않겠어. 잠깐만. 그래, 나 배고파서 못 움직이겠어. 아직도 헛된 환상을 품고 있군. 다만 너희가 한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리니에게 좀 더 시간을 줄 수 있어. 덤으로 너희의 궁금증도 풀어주지. 예를 들어 크레이비가 누구인지, 나와는 무슨 관계인지 말이야. 왜 갑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군. 너흰 그런 짓을 할 제목이 못 돼. 그럼 대체 왜?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 교환이야. 단순한 요구나 위협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지. 좋아. 내 조건은 바로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으로 벽난로의 집을 한번 도와주는 거야. 엄청 평범하게 들리는데. 그건 너희 판단에 맡기도록 하지. 그렇다면 교섭 성립이군. 날 따라와. 퍼져라. 바람아, 퍼져라.
별 볼 일 없는 폐허야. 한때는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고 그때 난 아직 집행관이 아니었고 리니 일행도 벽난로의 집에 들어오기 전이었어. 난 어떤 이유로 이곳에서 크레이비와 그녀의 친모를 죽였지. 네가 크레이비를 죽였다고? 서두를 거 없어. 크레이비의 시점으로 처음부터 들려줄 테니까. 6살이 되던 해 크레이비는 친모 쿠자비나에 의해 벽난로의 집에 들어왔어. 집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지. 어른들은 친절하고 아이들은 화목하며 나날이 번영했으니까 당시의 아를레키노이자 벽난로의 집 관리자인 쿠자비나는 크레이비의 어머니이자 모두의 어머니였어. 크레이비는 이곳에서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이내 깨닫고 말았지. 집은 동화 속 세계가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걸 말이야. 지옥? 그래, 벽난로의 집은 세계 각지의 전쟁 고아를 거두는 곳. 그 고아를 어떻게 키울지는 온전히 관리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쿠자비나는 참신한 방법을 생각해냈어.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친 후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해서 가장 자질 있는 왕 한 명을 선발해내는 거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셀 수 없어. 게다가 그녀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부상자조차 낭비하지 않았지. 그 아이들은 도토레에게 실험체로 넘겨지거나 위험한 임무에 보내는 버림패로 쓰였어. 그게 바로 크레이비가 말한 실험이었구나. 그럼 크레이비는 어떻게 된 거야? 아까 크레이비는 쿠자비나의 친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친딸이 말리면 어머니가 듣지 않았을까? 크레이비가 쿠자비나의 친딸인 건 맞지만 쿠자비나는 딸에게 아무 정이 없었어. 딸을 벽난로의 집에 들인 건 단지 어머니가 공평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지. 설득이 실패하자 크레이비는 저항하려 했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쿠자비나가 만든 꿈속에서 가짜 행복을 품고 있었지. 물론 거기엔 예외도 있었어. 크레이비의 또래 아이 중 하나가 벽난로의 집의 진실을 알게 된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은 페르엘이었지. 크레이비가 말했던 그 친구? 친구인가? 일단 그렇게 부르도록 하지. 명랑하고 자유를 동경하며 불굴의 정신을 지닌 크레이비와는 달리 페르엘은 아주 냉혹한 아이였어. 냉혹했기에 쿠자비나의 수작을 쉽게 간파했고 냉혹했기에 처음엔 어머니에게 반항하지 않으려 했지. 자신이 사륙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 확신했으니까. 이유야 어떻든 깨어있는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 크레이비는 페르엘에게 수많은 순진한 생각을 털어놓았지. 예를 들어 희생 없는 진정한 집을 만들고 싶다고 말이야. 또 크레이비는 행동으로 그 결심을 증명했어. 도망치고 도움을 청하고 진실을 폭로하려 하고. 매번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굳은 의지로 모든 걸 견뎌냈지.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까치발로 창문을 열어 페르엘에게 달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어. 그녀의 눈은 자유를 향한 동경으로 가득했지. 빛이 꺼지기 전까진 말이야.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절망은 어느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수한 실패가 누적된 끝에 찾아왔어. 10년이 지나고 두 사람 모두 장성할 때까지도 탈출의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
당시 페르엘은 새로운 제안을 했어. 어차피 도망칠 수 없다면 차라리 허영의 왕자에 앉은 어머니를 암살하자고. 크레이비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 첫 번째 이유는 이름난 집행관인 쿠자비나는 무척 강할 것이고 그만큼 암살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거였지. 또 다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페르엘은 알아챘어. 크레이비는 여전히 쿠자비나를 친어머니로 여기고 정을 뗄 수 없다는 걸 말이야.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지. 그래, 네 생각대로 죽음은 그녀에게 유일한 해방이었어. 크레이비가 결투장에 선 그날, 상대는 줄곧 자신과 함께 온 페르엘이었어. 접전 끝에 크레이비는 결국 페르엘의 손에 죽기를 택했지. 화염이 모든 걸 불태우고 폭우가 모든 걸 쓸어냈어. 홀로 남은 페르엘은 무수한 시체를 밟고 어머님 마음속에 유일한 왕이 되었지. 돌이켜보면 페르엘은 이미 10년 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걸 예상했어. 그러나 왕위에 오른 그날 그녀는 기쁘긴커녕 알 수 없는 초조함에 시달렸지. 그 초조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페르엘은 어떻게 했을까? 후자비나를 암살했다고? 그치만 정답이야. 페르엘은 자신의 친구를 죽였고 1년 뒤에는 이곳에서 모두의 어머니까지 죽였지. 행동하는 순간 옳고 그름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어. 살아남은 자만이 규칙을 쓴다. 그게 바로 집의 규칙이니까. 승리한 페르엘은 새로운 집행관이 됐고 여왕 폐하께 크레이비가 말한 페리 바로 페르엘 너였구나. 아를레키노는 나중에 얻은 이름이었어. 오랜만에 그 이름을 들어서 그런지 약간 그리운 기분이 드는군. 아무튼 그 후로 난 쿠자비나가 사용했던 어머니라는 호칭과 원래 이름을 버리고 아버지 아를레키노로서 벽난로의 집을 다시 세웠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더 궁금한 게 있나? 그러게, 네 말대로라면 크레이비는 다 커서 죽었잖아. 그치만 그 유령 혹은 망령은 대체 뭐야? 그건 화염 속에서 탄생한 허상이거나 타다 남은 재뿌리겠지. 내 피엔 저주에 가까운 힘이 있어서 내 화염에 삼켜진 물건은 세상에 어떤 잔상을 남기거든. 물론 크레이비처럼 독립적인 의식을 가진 개체가 만들어질 확률은 매우 낮아. 크레이비는 16살 때 죽었지만 불타고 남은 건 17살의 모습이야. 뿐만 아니라 기억 또한 대부분 불타버렸지. 사람의 기억은 참 신기해. 기억을 일부 잃으면 자아인지가 바뀌고 10년 동안의 모든 기억을 잃으면 어린 과거로 돌아가거든. 어쩐지 대화할 때마다 느낌이 이상하더라. 크레이비는 시간 속에 갇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있는 지금이 아닌 자기만의 과거에 살고 있지. 그럼 넌 크레이비가 벽난로의 집에 숨어 있는 걸 진작에 알아차린 거야? 그래. 크레이비는 불안정한 존재지만 아이들을 돌봐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구해주기도 했지. 동시에 나를 피해 다니며 자신이 본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더군. 잔상은 학습과 성장이 불가능해.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도 빠르게 잊어버리지. 크레이비를 햇빛에 닿게 하려 했지만 실패했겠지. 이유는 간단해. 크레이비의 인지 속에서 집은 벗어날 수 없는 곳이니까. 그 인지를 깰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괜찮아. 조만간 다시 크레이비를 죽여서
잿불을 완전히 꺼버릴 테니. 잠깐만! 아니, 크레이비를 사라지게 하려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비록 어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네 친구였잖아. 일단 얘기라도 좀 해보라고. 너무 늦었어. 규칙을 범한 자는 벌을 받아야만 해. 크레이비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필리오, 낭티우도 마찬가지지. 나와 쿠자비나는 서로 다른 규칙을 세웠지만 규칙을 준수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이건 집을 구성하는 근간이니 이해해주면 좋겠군. 정말 그걸로 된 건가요? 무슨 뜻이지? 크레이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나요? 자객과 아버지가 가져선 안 될 게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분노고 또 하나는 슬픔이야. 분노는 충동을, 슬픔은 망설임을 일으키거든. 얼추 시간이 된 것 같군. 오면서 난 착한 아이들에게 해질녘의 나쁜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일러뒀지. 난 약속을 지켰어. 너에게 많은 시간을 줬지.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군. 아버지, 녀석들을 데려왔습니다. 처형인가요? 전 처형은 처음 보는데. 미안해. 너희가 시간을 많이 결국 실패했어. 소원을 이뤄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더라. 넌 페리야? 그래. 오랜만이야, 크레이비. 쉬. 거기 가만히 있어. 지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너희 죄부터 청산해야 하니까. 아버지, 이번 일은... 비키거라. 아버지! 너희는 집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를 숨겼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너희 잘못은 심각하지 않으니 처벌은 잠시 미루도록 하지. 그 전에 집을 배신한 자들부터 숙청하겠다. 집을 배신한 자라는 건 저희 말인가요?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는 절대... 폴츠, 네가 들은 정보를 얘기해보렴. 네. 세 번째 밤 모임 참석자 필리오, 낭퇴유, 소토, 타디에. 여기서 낭퇴유는 애초에 우릴 거둔 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았겠다고 명확히 말했어요. 소토도 평범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딨냐, 지금의 생활은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거들었고요. 필리오는 좀 심했어요. 저일 정신 나갔다고 욕하고 아버지한테 불경한 말도 했죠.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모함이야, 폴츠! 나만 들은 게 아니거든. 게다가 타디에를 포함해서 다들 크레이비가 말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의심했잖아. 우리는 세장에 갇힌 새, 유일한 방법은 세장을 부수는 것뿐이라고 했지? 너 내가 사라지길 바라는 거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래? 그리고 샤플로, 다친 너를 돌봐주고 붕대를 감아준 게 누군지 잊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실리오 누나, 오해야. 샤플로 형이랑 나는 가족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거짓말! 그럼 대체 왜 이러는데? 왜 우릴 궁지로 몰아넣는 거냐고! 우린 벽난로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 뭔지 누나도 잘 알잖아. 한 번의 배신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예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난 똑똑히 기억해. 그러니까 벽난로의 집은 어떤 배신도 용납할 수 없어. 푸아석 마을에 온 뒤로 몰래 7번이나 모임을 가진 건 선 넘은 거야. 보름 전부터 우릴 감시한 거야? 푸아석 마을로 이사 온 것도 우리 사이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서였구나.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미안해, 필리오, 낭테유. 크레이비랑 너희 모두 내 생명의 은인이야. 중독됐을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른 일이었다면 난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를 도왔을 거야.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야.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째서? 대체 어째서야? 됐어, 필리오. 미안. 샤플로, 처형을. 샤플로, 벽난로의 집의 규칙대 모든 배신은 목숨. 그럼 그렇게 집행하. 잠시만요,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이 부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저흰 모두 엉망인 가정에서 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집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은 저희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비록 아직 그 답을 찾진 못했지만 아버지, 부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도 오빠의 말에 동의. 아버지, 부탁드려요. 너희들 저도 리니의 말에 찬성해요. 난 아버지로서 하지만 정말 무기를 들 결투를 말씀하시는 그래. 집의 규칙 하지만 결투 역시 집의 규칙 중 하나. 나 또한 예외는 없다. 너희가 충분한 힘을 보여준다면 날 설득할 수 있겠지. 아버지를. 말도 안 돼. 아무리 리니 형이라도 여행자, 너도 아를레키노가 리니네랑 만약에 지면 크레이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 분노는 충동을, 슬픔은 망설. 아를레키노가 져주면 좋겠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보통 손님이 있을 땐 집안 갈등이 과해지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으로 벽난로의 집을 한번 도와주는 거야. 왜 그래 여행자? 뭐야? 어디? 여행자! 너 리니네랑 같이 싸우겠다고? 허락하지. 마침 이곳에 결투장도 있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 무기를 들고 전력으로 덤벼라.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테니까. 저항할 생각인가? 피어오르는 불꽃. 아버지의 움직임을 조심해. 제 이름으로 노래하렴! 바람 퍼져라! 저항할 생각인가? 도망칠 수 없다. 모든 높은 자를 내려볼지어다.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멸망이 도래한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정수. 전멀쩡한 걱정 마십시오. 조심해. 도망치기 바쁜 꼴이 가엾게 떠는 짐승 같군. 선인의 왕님을 맞이하라! 온 세상이 따뜻하게! 경솔했군요. 굴리는 것 역시 내게 도전할 자격이 있어.
선의를 불태울 칼날. 날 찬송하렴. 바람. 아버지의 움직임을 조심해. 조심해. 거품이 되어라. 경보를 시작하지. 지금이야. 여기에요. 반짝이는 순간. 모든 것의 시작은 바람 퍼져라. 배가 고파서 이번 모여 있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텐데. 알고 있어요. 부탁할게. 죄송해요, 아버지. 이런 나약한 공격에 사과는 필요 없다. 아버지! 벗어난 건가? 내 예상보단 강했던 모양이군. 검붉은 달. 몸이 안 움직여. 하지만 날 이기기엔 부족해. 우여야. 여기까지 하지. 모처럼 손님이 온 만큼 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고 싶진 않군. 오빠, 리니, 약속대로 이번 결투의 승자로서 안 돼.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이. 다만 이번 결투에서 리니 일행이 보인 힘과 결심을 봐서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죽이도록 하마. 엘로어, 내가 맡겨둔 병 속의 불을 아직 갖고 있나? 네네. 용도는 모르겠지만 한 병도 안. 잠시 후. 병 속에 그래, 비밀 실험의 산물이지. 그걸 먹으면 불타는 그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고 다시 깨어나면 너희는 달리 말해 벽난로의 집에서 자란 너희를 죽이고
사람의 기억은 참 신기해. 아버지, 저희를 난 누구도 놓아주지 않는다. 기억이란 매우 중요한 매개체야. 불이 타오르면 죄송해요, 아버지. 전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하지만 전 정말 그만 울거라. 빌리오, 넌 아직 집을 떠난 게 아니니 원칙을 지켜야 해. 분노는 충동을, 슬픔은 망설임을 일으킬 뿐이다. 감정이 네. 눈물을 닦고 샤플로, 폴, 병 속의 불은 새벽 모두 잘 지내거라. 다 그동안 집을 아버지. 자, 가자. 리니 형은 내가 부축해줄게. 고마워. 크레이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한참 진짜 페리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근데 언제 갑자기 이렇게 컸어? 설마 내가 실수로 미래에 온 건가? 아니면 아직 꿈속인가? 그럼 엄청 긴 꿈이네. 다 틀렸어. 크레이비, 네가 죽은 거지. 좀 돌려 말하면 덧나나? 봐봐, 크레이비도 놀라서 굳어버렸잖아. 그럼 왜? 이렇게 페리 한 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보다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가 더 궁금한걸. 페리 집행관이 됐다는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얘기해줄래? 넌 운명에 맞서 끝없이 저항했어. 처음엔 믿는 사람이 없어서 넌 속마음을 달에게 털어놓았지. 어느 날 밤에는 나와 스네즈나야로가 넌 도망치려 했지만 늘 붙잡혔어. 어머니가 널 살려둔 건 널 천천히 괴롭히기 위함이었지. 모두에게 배신자의 말로를 보여주려고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넌 포기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연이은 사륙의 결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왕을 뽑으려 했지만 넌 모두를 설득해 무승부로 피해를 줄였어.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했지만 넌 그들에게 희망을 줬지. 넌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로 끝났어. 그럼에도 넌 쿠잡이나 날 향해 검을 겨누지 않았고 그 우물한 낮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16년 동안 자유를 쫓았지만 이제 보니 내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뿐이었다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때 난 분명 엄청 지쳐 있었겠지. 하지만 난 미래의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어머니의 계획대로라면 결국 단 한 명만 살아남을 텐데 난 그게 너였으면 했거든.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넌 내가 못하는 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느꼈으니까. 그래? 난 여전히 네가 줬던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벽난로의 집의 아버지로서 난 아이들에게
자기 운명을 선택할 최소한의 자유를 줄 거야.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과도 미리 협상해뒀어. 앞으로 집에 남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비밀을 잊고 조용히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아이들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을 거고. 물론 승리의 과실을 쉽게 내주진 않아. 아이들은 내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과실을 쟁취해야만 해. 그렇게 얻은 자유만이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게 바로 내가 추구하던 삶인걸. 헬은 훌륭한 왕이자 좋은 아버지가 됐구나. 네가 벽난로의 집을 이어받아서 정말 기뻐. 물론 아쉬운 게 전혀 없진 않지만 난 바깥 세상을 아직 못 봤거든. 마침 잘 됐군. 이 두 손님은 수많은 나라와 무수한 곳을 가봤으니 너에게 바깥 세상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야. 정말? 에이, 물론이지. 우리는 네가 말한 그 그림책에서 오니를 말하는 거구나. 모라가 있으면 난 새 치마. 근데 펠은 치마를 싫어하고 어머니는 안 받으시겠지? 사실 내 꿈은 손으로 하프를 연주하면서 어머니가 무예를 가르쳐 주실. 근데 아카데미아에 농담이야. 그러니까 그때 진짜 위험했다고. 리니네가 엄청 위험했구나. 그때 바로 이 명탐정 페이모님께서 나서서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었지. 빨리 얘기해줘.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잘 들어. 잔상은 학습과 성장이 불가능해. 그래서 새로운 정보 크레이비, 넌 그림자 속에서 저항하며 벽난로의 집을 뒤엎으려 했지. 이제 집행관 아를레키노의 이름으로 처분을 내리겠다. 벽난로의 집에서 널 추방한다.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고 규칙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정말 떠나도 돼? 그럼 나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 바깥 세상을? 맞다. 난 이제 어른이 못 되지. 그래도 어른이 된 너를 봐서 정말 기뻤어, 페리에. 잘했어. 또 만나. 다음 생에서 보자. 벌써 가버렸네. 사실 나도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았어. 예를 들어 스네즈나야의 오로라는 그림책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말이야.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하루가 도래하지. 시간을 더 끌었다면 잔상의 기억은 초기화되고 작별할 시간조차 없었을 거야. 아쉬움은 역시 어제에 남기는 게. 아버지, 리니다! 리니!
아버지, 필리오 일행은 불을 삼키고 너희는? 저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흰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여긴 저희의 유일한 집인걸요. 리넷과 프레미네도 같은 생각이에요. 둘은 상처 때문에 먼저 부푸데테 저택으로 돌아갔고 전 아버지께 설명하러 온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난 네가 다음 왕이 되길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넌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네가 이번에 떠날 줄 알았다. 강제로 왕자에 앉아봤자 평생을 불안 속에 살 텐데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계속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왜 제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용감해. 재능도 뛰어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넌 죽음도 불사할 테지. 네가 나서준 덕에 아버지가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어. 리니 형은 영웅 같아. 영웅이라. 사실 진짜 영웅은 아버지야. 그때 아버지가 전력을 다하셨다면 우린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결투 얘기를 꺼내신 것도 아버지의 계획이었겠지. 힘으로든 지혜로든 전 왕의 기준에 미치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니, 왕이 되는데 필요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신념이고 다른 하나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힘이지. 넌 집에 대해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내게 진짜로 부족한 건 힘이지만 네 재능이라면 힘도 결국 시간 문제야. 넌 힘이 부족했음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역경 속에서 나와 맞섰다. 그게 내가 너를 높이 사는 이유야. 아버지,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해. 날이 맑을 수도 비가 올 수도 있지. 어떤 기준에 달해야만 행동한다면 난 그때 전대를 암살하지 않았을 거다. 당시 나와 전대 사이엔 실력차가 제법 컸으니까. 힘은 승패를 좌우하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물러서거나 신념까지 굽힌다면 영원히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는 결국 어른이 돼서 아버지를 뛰어넘기 마련이지. 그래야만 집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테니 마지막으로 물으마. 정말로 집에 남겠느냐? 전 아버지께 은혜를 갚아야만 해요. 게다가 한겨울 계획이 시작되면 집에 각종 위험이 닥칠 텐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죠. 이게 제 신념이에요. 그럼 남거라. 한겨울 계획이라면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우리의 목숨을 사려는 거상과 고관들에겐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빛을 동경하는 아이는 모두 내보냈으니 우리의 마지막 약점은 사라졌다. 이제 벽난로의 집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거미처럼 사냥감을 기다릴 뿐이지. 앞으로 난 녀석들의 계획을 이용해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붉은 달을 목격하게 할 거다. 모든 충성은 보상받을 것이며 모든 희생은 가치를 가지겠지. 그리고 여행자 베이몬, 다음에 만날 때 적일지 친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여준 우정은 꼭 기억하도록 하마. 험난한 여정이겠지만 우리 모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길 바라지.